이팔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단체가 110번 프리웨이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지원을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사실상 꼭지점이라며 내년에는 반대로 금리를 3번 내릴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절도 범죄가 폭증하면서 마켓 측은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무인 계산대를 없애거나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곧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고 미군 측이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한미일 상무장관과 재무장관 회담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50세대가 사는 7층짜리 아파트 건물 일부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사고로 2명이 다쳤고 당국은 주민을 긴급 대피시킨 뒤 붕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LA 다운타운에서 교통 대란 경험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2.8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단체가 110번 프리웨이 위에서 길을 막고 시위를 벌였기 때문인데요. 최근 연방정부가 이스라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전쟁 반대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같으면 차량의 행렬이 이어질 110번 프리웨이가 꽉 막힌 채 통행이 멈췄습니다. 수십 수백 대의 차량을 막아선 70여 명의 시위대는 주저앉아 꿈쩍할 생각도 안 합니다. 이프낫 나우라는 단체가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당장 종료할 것을 요구하는 프리웨이 점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단체는 전쟁을 멈추라는 구호를 외치며 연방정부가 이스라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응에 나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번 시위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오전 10시 20분쯤 시위대 전원을 체포했습니다. 무려 1시간 넘게 이어진 110번 프리웨이 점거로 101번과 5번까지 차량이 밀리면서 아침 출근길은 그야말로 교통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시위 도중에는 도로가 막혀 성난 운전자들이 시위대와 우격다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의 휴전이 종료되고 가자 지구에서 희생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워싱턴 DC와 뉴욕 등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워싱턴 DC에서 연방정부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4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홍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팬데믹 동안 렌트비를 받지 못한 소규모 랜드로드들에게 유닛당 최대 3만 달러의 지원금을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LA 카운티 소비자와 비즈니스 보호국 CDCB는 어제부터 팬데믹 기간 세입자의 렌트비 체납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랜드로드들을 대상으로 6,800만 달러 규모의 LA 카운티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은 내년 1월 12일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포털 lacountyrentrelief.com에서 할 수 있습니다. CDCB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금은 LA시를 제외한 LA 카운티 내에 위치한 건물에서 지난 2022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1개 이상의 유닛으로부터 받지 못한 렌트비가 있는 랜드로드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유닛의 체납 세입자가 여전히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사실상 꼭지점이라며 내년에는 반대로 금리를 3번 내릴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는 바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회의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최고 5.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5개월째 같은 수준에서 금리를 묶으면서 지금이 사실상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이전 발표 때와 전망과 입장도 크게 바꿨습니다. 연준은 물가 오름세가 기존 예상보다 더 빠르게 꺾이면서 2026년에 목표치 2%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도 예고했습니다. 내년 말에 금리가 4.6%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놔서 0.25%포인트씩 3번 인하할 수 있다는 암시를 남긴 겁니다. 그동안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언급 자체가 물가 오름세를 자극할까 봐 자제해 왔었는데 태도를 바꾼 겁니다. 동시에 내년 실업률은 4.1%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걸로 예상해서 경제를 흔들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를 내보였습니다.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언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지 검토를 시작할 때라는 말을 파월 의장이 먼저 꺼냈습니다. When will it become appropriate to begin dialing back the amount of policy restraint in place? That begins to come into view and is clearly a topic of discussion out in the world and also a discussion for us at our meeting today. 연준이 입장을 바꾸자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발표 전까지 횡보하던 주가가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S&P 500과 나스닥 모두 1% 안팎 상승했습니다. 동시에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0.9% 안팎 떨어져서 환율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노숙자 때문에 우범 지역으로 전락한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지역. 샌프란시스코의 마켓들에서 절도 범죄가 폭증하면서 마켓들은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무인 계산대를 없애거나 영수증을 스캔해야만 마켓에서 나갈 수 있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무인 계산대에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출입구 게이트에서 영수증을 스캔합니다. 몇 달 전에 설치한 모든 무인 계산대는 폐쇄됐습니다. 무인 계산대를 통한 절도 범죄가 폭증하면서 전면 폐쇄시킨 겁니다. 마켓 무인 계산대에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영수증을 스캔해야지만 게이트가 열려 나갈 수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절도 범죄 때문에 마켓이 도입한 절도 방지 시스템입니다. Two guys stuffing packages of chicken into their backpacks. And when I came and told the security people about it, they said, well, there's nothing we can do. We have to see them in action. 절도 범죄 때문에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일부 소매업소는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Because I used to use the self-checkouts myself, and I'd see people come with stuff and walk through that area and just walk out, because then they don't have to go through the cashiers. 절도 범죄로 보안 요원을 증원했으나 큰 효과가 없어 도입한 절도 방지 시스템이라고 업소 측은 설명했습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절도 범죄로 무인 계산대를 폐쇄시키는 마켓과 소매업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도입한 무인 계산대가 오히려 손실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무인 계산대를 없애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은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Yeah, it would be nice, but again, I get the reason why of having it out. 폭증하는 절도 범죄로 몇 달 전 샌프란시스코 타겟 매장 3곳은 폐쇄됐습니다. 우범 지역으로 전락한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적지 않은 마켓과 소매업소들이 절도 범죄로 문을 닫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LA 지역에서는 높은 렌트값이 가장 큰 주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월급의 절반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현재 LA의 평균 렌트값은 전국 평균에 비해 14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에서 계속 상승하는 높은 렌트값. 많은 주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주거 문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LA 내 스튜디오의 평균 렌트값은 $1,650, 원베드의 경우 평균 $2,250입니다. 더구나 주택의 위치와 환경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그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새거나 리모델링이 아니면 컨도 같은 거는
스튜디오 같은 게 한 1,900불에서 2,000불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만약에 newly built인데 거기에 수영장이나 이런 피트니스나 와이파이 같은 것들이 공급이 되는 것들은 스튜디오 같은 거는 2,300에서 2,400도 있지만 원베드 같은 거는 층수에 따라서 2,700~800에서 젊은 세대부터 가족들까지 다양한 층이 렌트비로 문제를 겪으면서 수익 절반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팬데믹 기간 동결됐던 아파트들의 렌트비 인상 상한을 최대 6%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내년 렌트비는 더욱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내년 3분기나 4분기 정도에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요. LA 모라토리엄 때문에 렌트를 지금 3년 동안 못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월 1일서부터 6월 초까지 4%를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그 정도로는 올리기 때문에 LA시와 카운티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주거 비용 부담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출퇴근길 교통체증, 남가주 주민들에게는 익숙한 일이죠.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통난에 대한 격차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임금 노동자일수록 출퇴근 교통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재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매일 카운티 경계를 넘어 출퇴근하는 남가주 주민은 75만여 명. 그나마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재택근무자가 늘면서 한동안 교통체증은 해소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블린 블루멘버그 UCLA 도시계획 교수는 남가주 직장인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고르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고소득 노동자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2022년 센서스에 따르면 영구적으로 재택근무 혜택을 받은 캘리포니아 주민의 평균 임금은 $8만 선인 반면 매일 홀로 출퇴근한다고 답한 주민은 $5만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They force people into the office, they're forcing them to incur, a larger expense than they have in the past. 블루멘버그 교수는 더 큰 문제는 저소득층이 주택난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값이 점점 오르면서 리버사이드나 샌버나디노 카운티 같은 외곽으로 이사하는 주민들이 더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출퇴근에 고통받는 주민들이 LA의 서비스 직종을 아예 떠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블루멘버그 교수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주거지 확대와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한인의 67%가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겪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인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인종차별적 공격이나 위협을 간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의 32%가 코로나19 이후 주변의 아시아계가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분석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 또는 아시아 바이러스 등 반아시아적 이름으로 칭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의 사용 사례를 꼽았습니다. 보고서에서 응답자의 57%는 아시아계를 상대로 한 차별이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63%는 미국에서 사는 아시아계와 관련된 인종적 문제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가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곧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고 미국 측이 밝혔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 한미일 상무장관과 재무장관 회담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미라레 푸퍼 선임 보좌관은 이 합의대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곧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on track to make good on our promise to be sharing real-time missile warning data by the end of this year, and in fact, expect that to be operational within the next few days. 후포 보좌관은 또 내년 상반기에 3국 상무장관, 재무장관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이 지역적 도전과 위협에 대응해 신속 협의하기로 했지만 3국 동맹은 아니라는 걸 재확인하면서 한미, 미일 간 기존 안보 공약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추진과 관련해선 미국도 중국과 고위급 외교를 한다며 경쟁 관계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1차 회의가 열렸던 한미 핵협의그룹 NCG 2차 회의가 현지 시간 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2차 회의에서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는데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뉴욕에서 50세대가 사는 7층짜리 아파트 건물 일부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사고로 2명이 다쳤고 현지 당국은 주민을 긴급 대피시킨 뒤 붕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승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미국 뉴욕 브롱스의 한 교차로입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급히 자리를 떠난 직후 건물 옆 가설물이 기울더니 커다란 잔해가 도로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화면은 금세 뿌연 먼지로 뒤덮입니다. 건물 붕괴 당시 지나가던 버스에 찍힌 영상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현지 시간 11일 오후 50세대가 거주하는 7층짜리 아파트 건물 모퉁이가 굉음과 함께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Screaming, "Oh, come outside! Look, a building collapsed." So I rush outside, and all you see is the big debris cloud of smoke and all the stuff in the air, and people running and screaming. 벽이 뜯겨나가 노출된 방 안엔 바닥이 선반처럼 매달려 있고 그 위로 아슬아슬하게 침대가 놓여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민 모두를 대피시키고 3.6m 높이로 쌓인 잔해 더미를 수색했는데 아직까지 매몰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대피 도중 2명이 가볍게 다쳤습니다. NYPD is on the scene, keeping everybody safe, cordoning off the area. Buildings, HPD is doing their preliminary investigations. 붕괴 사고가 난 아파트는 96년 된 노후 건물로 외관 수리 중이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인데 뉴욕 당국은 이 아파트가 3년 전 안전검사에서 일부 균열 지적을 받았지만 구조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10대 때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19년 만에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이 엉터리로 수사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한 남자가 교도소 문을 나서는 순간 기다리던 사람들이 끌어안고 환호를 합니다. 19년 전 16살 나이에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수감됐던 마빈 헤인즈입니다. 사건은 지난 2004년 미네소타의 한 꽃가게 주인이 강도 총격에 숨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목격자는 범인이 80kg의 머리를 짧게 깎은 흑인이었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60kg의 머리가 긴 마빈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14살이던 사촌을 협박해서 마빈이 범행을 자랑했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 유죄를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구명운동이 시작됐고 결국 검찰이 사건을 재검토한 끝에 엉뚱한 사람을 강압수사하고 허위 자백을 받아내서 무고하게 옥고를 치르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To Marvin Haynes, you lost the opportunity to graduate from high school, to attend prom, have relationships, attend weddings and funerals, and spend time with your family around the holidays. I am so deeply sorry for that. 당시 기소검사는 3년 전 대선에도 출마했던 현직 상원 의원인데 법원을 존중한다고 했을 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I'm just appreciative to be here and people to recognize my innocence. So I'm just grateful. I mean, it took 19 years, but I'm here and all I want to do is move forward and just get my life back. That's it. 미국에서는 지난 50년간 사형 판결을 받았던 사람 중에서만 190명이 재심에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본격적인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폭탄 세일 등을 가장한 위조 제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제작된 위조품들은 진품 여부를 구별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쇼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시간 주림대학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이 지난 1년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온라인에서 위조 제품에 속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가범죄예방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은 연간 2조 달러 규모의 위조품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쇼핑객의 25%가 온라인으로 위조 제품을 구입한 적이 있으며 위조품으로 인해 소매업자들은 514억 달러를 손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마르크 류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네덜란드의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마르크 류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공급망 안정화를 포함한 경제 협력 수준을 확대하고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 산업 장관급이 참여하는 2+2 대화체를 신설해 경련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류터 총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과 전대미문의 협력 관계에 도달했다며 한국은 네덜란드의 핵심 파트너라고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1907년 당시 고종이 을사득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준, 이상설, 이휘종 특사를 파견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 리더자를 방문한 뒤 유럽 유일의 한국 독립운동 기념 장소인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대한제국 검사를 지내 우리나라 1호 검사로 꼽히는 이준 열사의 기념관을 찾은 건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3박 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일정을 마치고 윤 대통령은 오늘 저녁 귀국길에 오릅니다. 헤이그에서 SBS 김기태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R&D 센터를 짓기로 한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꼭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장비를 얻으려고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도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라 업계에서는 슈퍼을이라고 불리는데 삼성전자는 이번 협력으로 어떤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건지 김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의 60%는 실리콘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빛으로 새기는 이른바 노광 작업입니다. ASML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 장비는 빛의 파장이 짧은 극자외선을 사용해 더 미세한 회로를 새길 수 있습니다. 특히 7나노미터 이하 반도체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한 대당 가격만 약 3천억 원. 윤석열 대통령이 직관한 최첨단 차세대 노광 장비는 대당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물론 TSMC와 인텔 등 경쟁 업체들도 2나노 공정을 가동할 계획이어서 이 장비 확보 경쟁이 치열합니다. ASML이 1년에 생산하는 장비는 40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굴지의 반도체 회사들도 장비를 구입하려면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어서 ASML은 업계에서 슈퍼을로 통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네덜란드 총리에게 직접 장비 공급을 부탁할 정도로 중국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 ASML의 대중국 수출까지 통제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ASML과 극자외선 공동연구소를 설립해 차세대 노광 기술을 공동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초미세, 초정밀, 노광 장비를 같이 연구해서 납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첨단 공정을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ASML도 메모리 반도체 1위 국가인 한국에 투자하는 게 미래 기술 확보에 유리한 만큼 서로 윈윈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수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장치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차량 200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2012년 10월 5일부터 올해 12월 7일 사이 생산된 차량을 포함해 미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조치는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오용 가능성을 막을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이 2021년부터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안전성에 대해 본격 조사한 결과 차량의 운전자들을 주의시키는 장치가 불충분해 오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된 테슬라의 리콜은 이번이 올해로 두 번째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버티고 있는 가자 지구 피난민들에게 이번에는 홍수 피해가 겹쳤습니다. 유엔이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압박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국제사회가 지지하지 않아도 전쟁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대같이 쏟아지는 비 속에서 흰 천으로 싸맨 시신을 든 한 남성이 무릎까지 들어찬 물을 헤치고 걸어갑니다. يا الله طلع يا جماعة هذا المشهد مش قادر أوصفه وخيم جباليا غرق بالكامل وفي طفلة شهيدة راحوا جوا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해 팔레스타인 피난민들이 모인 난민촌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비까지 내려 진창이 된 난민촌에서 피난민들은 얇은 옷을 걸친 채 고인 물을 퍼냅니다. A lot of people are actually really cold outside. It rained just now, just about an hour ago, and you can see, the streets are full of mud.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자 북부 전체 건물의 80%가 파괴되는 등 피해가 극심해지자 유엔은 전날 총회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국제사회 압력에도 하마스를 끝까지 소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ואני אומר את זה גם נוכח הכאב הגדול, אבל גם מול הלחצים הבינלאומיים. שום דבר לא יעצור אותנו. אנחנו הולכים עד הסוף, עד הניצחון. לא פחות מזה. 연이은 비판 여론에도 바닷물 침수 작전을 개시하며 이스라엘이 초강경 대응을 이어가자 그간 지지를 표명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국제사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화석 연료에서 멀어지는 전환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화석 연료를 퇴출하는 것보다는 약하지만 전환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함께 나왔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참가국들이 화석 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에 극적 합의했습니다. 기후총회 28년 만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100여 개국의 요청으로 애초 합의문에 들어갔던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 문구는 빠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과 인도 등 석탄 발전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Led by the science, it is a balanced plan that tackles emissions. 유엔은 화석연료 시대 종말의 시작이라며 반겼고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서방국가 관계자들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This has the potential to be the beginning of a new era, the post-fossil era. Let's celebrate this. 사우디도 협상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수몰위기에 처한 섬나라들은 경제 논리에 밀려 점진적인 진전만이 이뤄졌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Obviously, while we are upset at the results, there's people here who are celebrating. 총회 참가국들의 만장일치로 합의되긴 했지만 최대 관심사였던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문구가 최종 합의에서 빠지고 재생에너지 생산량 확충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입니다.
중국에선 결혼할 때 신랑 측이 신부 쪽에 지참금을 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재력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지참금을 노린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중국 저정성에서 열린 한 결혼식. 관심이 집중된 건 신랑 측이 쟁반 한가득 담아들고 오는 차이리, 즉 결혼 지참금입니다. 지참금이 재력 과시 수단이 되다 보니 전문 현금 수송 차량까지 동원되기도 합니다. 998만 위안, 오래 살고 부자 되란 의미로 중국어 발음 숫자까지 맞춘 현금 18억 원이 결혼식장에 도착합니다. 那个钱是不是从银行借来的？不是的，不是的，他们家是有在开办企业的吧，有资本能拿出900多万作为彩礼的。 지참금은 신랑 측이 신부 가족의 감사를 표시하는 풍속이지만 거액으로 불어나면서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 장쑤성에선 사기 결혼으로 지참금과 소개비 등 6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 8명이 붙잡혔습니다. 가짜 신부와 가족을 내세워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신랑 측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바로 연락을 끊고 달아났습니다. 奶奶呀、姑妈呀、姨妈呀、亲戚啊等等之类的，都是我们的这个案件中的合伙人。 스촨성에선 부모가 지참금 5천만 원을 받고 16살 미성년 딸을 강제로 결혼시키려 하자 딸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파혼이나 이혼 때 지참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잇따르자 중국 정부와 법원은 합동 기자회견까지 열어 고액 지참금 문화를 바꾸자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3천만 명 이상 많은 성비 불균형 문제가 먼저 해소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LA 다운타운 대성당에서 다니엘석 지휘자가 이끄는 드림 오케스트라가 핸델의 메시아 공연을 개최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오는 일요일 오후 4시부터 LA 천사들의 모후 대성당에서 다니엘석 지휘자가 이끄는 드림 오케스트라가 핸델의 메시아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연주회에선 30명의 다민족 오페라 싱어로 구성된 LA 오페라 코러스가 합창을 맡았습니다. 티켓은 30에서 40달러이며 온라인과 공연장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프레드 정 플러턴 1지구 시의원이 시장 퇴임 직후 부시장에 취임했습니다. 플러턴 시의회는 지난 회의에서 닉 던랩 시의원을 시장으로 선출하고 정 시의원을 부시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던랩 시장과 정 부시장은 시의회 선거 직후 1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포트리와 팰리세이즈 팍 등 뉴저지 한인 밀집 타운들이 연말을 맞아 무료 주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포트리 타운 정부는 내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지역 내 모든 미터기를 대상으로 2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펠팍 타운 정부도 오는 금요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지역 내 모든 미터 파킹을 무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활동하는 아텍의 의원들의 모임인 버지니아 아텍 코커스가 한인 아이린 신 의원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신 의원은 신임 의장으로서 아텍의 권익 신장과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델타항공이 내년 4월부터 인천발 애틀란타행 직항 항공편을 증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프 무마우 델타항공 아시아태평양 부사장은 애틀란타 직항 노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노선 증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델타는 4월부터 직항편을 주 3회로 증편하고 5월부터는 직항편을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릴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한인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댓글 문화를 선도하는 SBS 시청자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